똑같은 건데 오브젝트 스코프는 그냥 어댑터는 똑같이 이제 타겟 인터페이스를 당연히 구현해야 되고요. 그냥 그 자기 멤버로 그냥 어댑티를 갖고 있는 거죠. 멤버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댑티.specific request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오브젝트 스코프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생각해보면 어댑터 패턴이란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고 당연히 이렇게 쓰고 있겠죠. 당연히 뭐 다른 방법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코드 자체가 어댑터, 만약에 내가 어댑터를 오브젝트 스코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댑티에 대한 정보를 어댑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인 건데, 그것을 어쨌든 어댑터가 어댑티에 대한 정보들을 혼자 다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어댑티에 대한 정보가 뭐 다른 데서도 막 아무나 볼 수 있다든지,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어댑티에 대해서 뭐 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댑터 패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댑터가 클라이언트는 타겟을 콜할 수 있도록 계속 그 API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 API가 변경 안 되도록 만들어져서 어댑터에서만 그것을 맞춰주는 거고, 어댑터가 바뀌면 나중에 임플리멘테이션이 바뀔 수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모르게 한다는 게 가장 이 패턴의 키포인트입니다. 실제 구현체를 클라이언트한테 모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실제 어댑티로부터 디카플링 해주는 것. 그래서 표준화되는 어떤 타겟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클라이언트 코드 바꿔가면서 뭐 A 콜할 때는 A 콜하고 B 콜할 때 B 콜하고 그런 식으로 매번 바꿔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패턴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죠? 모듈화가 안되고 커플링이 자꾸 발생하고 나중에 와서는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프락시는 일단 어댑터랑 큰 차이점은 인터페이스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프락시는 실제로는 어떤 오브젝트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타겟이나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얘도 이제 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레이어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가로채고 인터셉팅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뭐였던지 간에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프락시가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프락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캐싱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항상 로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로딩한다든지, 그러니까 레이지 이니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모트 프락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원격지에 있는 것들을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든지, 그게 뭐죠? 엠빙 같은 경우가 바로 다 그런 프락시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지? 그리고 또 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프락시를 써가지고 프락시에서 로깅이라든가 시큐리티 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뭔가 좀 부가적인 실제 그 리얼 오브젝트의 메인 잡을에서 손을 안 대면서 살짝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메인 그 오브젝트를 콜하기 전에 혹은 메인 오브젝트를 콜한 다음에 뭔가 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때 프락시를 쓴다고 했습니다. 프락시도 다시 다이어그램을 보면 실제로는 리얼 서브젝트를 지금 콜하고 싶은 건데, 그죠? 리얼 서브젝트를 콜하고 싶은 거죠, 클라이언트가. 근데 리얼 서브젝트가 서브젝트 타입이고, 클라이언트 사실 어쨌든 간에 직접 내가 뭘 콜하는지 모르고 그냥 동일한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브젝트라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서브젝트.리퀘스트를 얘는 클라이언트는 콜할 거고, 서브젝트가 라는 객체가 실제로는 리얼 서브젝트의 인스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프락시인 경우는
리얼 서브젝트라는 객체가 아니라 프락시를 여기 서브젝트에 준다는 거죠. 서브젝트는 실제로는 프락시 객체인 거죠. 이 케이스는 프락시는 내부적으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앞뒤로 점점점을 하고, 그죠? 이게 점점점이 부가적 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실제 메인 잡은 여기 있는 거죠. 리얼 서브젝트의 리퀘스트. 그러니까 어쨌든 프락시는 자기의 멤버 필드로 진짜 피지컬한 리얼 서브젝트를 알아야겠죠. 프락시도 이렇게 사실 뭐 크게 복잡한 그러한 구조는 아니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겠죠. 자, 세 번째 스트럭처 패턴은 이제 브릿지였습니다. 브릿지. 자, 브릿지는 그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그 디카플링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인터페이스랑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하는 거는 그냥 인터페이스가 원래 그걸 하는 거잖아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러면 브릿지란 패턴이 왜 필요한 거죠? 인터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랭귀지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디카플링은 이제 가능하게 되죠.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그 당연히 한데, 그거는 이제 심플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좀 더 복잡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하나의 클래스가 아니라든지 뭐 여러 개의 그 클래스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다 하이딩하고 싶다, 이 구현한 그 내부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인터페이스들로 보이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구현체들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기보다는 그 실제 클라이언트가 보는 인터페이스랑 전혀 다른 어떤 상속 수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러한 경우에 쓰이는 패턴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때 어댑트랑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어댑트랑 브릿지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전번에 어댑트랑 프락시 그리고 어댑트랑 브릿지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었죠. 일단 어댑트랑 프락시는 일단 인터페이스가 같냐 다르냐를 일단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댑터는 이제 어댑터랑 브릿지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그랬죠.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했는데, 어댑터는 이미 존재하는 객체를 인터페이스에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댑터, 어댑팅하는 게 목적이었고, 브릿지는 그 브릿지 인터페이스 분들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댑터는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주는 레이어를 넣은 거고, 브릿지는 그 중간 브릿지 레이어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댑터는 어떻게 보면 널 레이어고 그냥 단순히 어댑팅만 하는 거고, 브릿지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 별도의 인터페이스 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고 했었고, 실제로 브릿지는 그 얘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 인터페이스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능을 제공하는 놈들이죠. 물론 이 릴레이션 자체가 브릿지인데, 지금 설계된 브릿지 인터페이스들은 바로 이 부분이죠. 윈도우, 아이콘 윈도우, 트랜시언트 윈도우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를 구현하는 사람은 이것을 클라이언트한테 윈도우 인프, X 윈도우 인프, PM 윈도우 인프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추후 메인터넌스를 위해서도 좀 더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댑터는 큰 차이점은 어댑터는 이쪽 인터페이스가 이미 둘 다 있었던 거죠. 이미 이쪽 인터페이스도 미리 존재를 했었던 거고 클라이언트는 이쪽 인터페이스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는 이쪽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맞춰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 브릿지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그 객체들이 그 클래스에 존재하지만은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인터페이스는 새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으로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브릿지에 해당하는 이쪽을 콜할 것이고 실제 구현체는 그 브릿지된 임플리멘테이션 가지고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이 내용들을 보면 드로우 렉트라는 걸 보면은 그 임플리멘트에 대해서 드로우 렉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드로우 라인을 한다든지 뭐 드로우 라인을 4번 한다든지 사각형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혀 구현이 다르다는 거죠. 구현 어프로치가. 그래서 그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도 유사한 걸 가지고 어댑테이션을 했었지만 일단 브릿지는 완전히 별도의 분리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 일단 크게 달랐습니다. 자, 복수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 구조적 패턴의 이제 그 나머지들 보면은 데코레이터가 있었죠. 데코레이터는 일단 뭔가 기능을 그 메인 기능이보다는 좀 이렇게 또 짜잘구레한 기능을 더 추구하는 그야말로 장식을 다는 이러한 개념의 거였는데 그 원래 존재하는 어떤 객체들이 존재하겠죠. 원래 객체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거기에다가 뭔가 또 추가적인 일을 더 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더 하긴 더 하는데 좀 다이나믹하고 트랜스페어런트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프락시랑도 또 비슷해 보이죠? 가장 큰 프락시랑 데코레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의도와 목적이 다른 거죠. 의도와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 실제로 구현 코드를 봤을 때는 클래스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인터페이스도 같을 수밖에 없죠. 데코레이트도 타겟이 되는 게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뭘 얘기했었죠? 다이얼로그가 있는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가 있다 치죠.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타이틀도 다이얼로그가 있고 그냥 맨 그 타이틀이 없는 다이얼로그가 있다 치죠. 다이얼로그가 좀 그리고 보드가 있는 다이얼로그가 또 있다 치고 보드를 추가하는 것 둘 다 다이얼로그라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겠죠. 그럼 거기서 보드도 다이얼로그 테두리가 있는 다이얼로그는 바로 데코레이터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다이얼로그에 대한 걸 갖고 있지만 얘가 실제 그림을 그릴 때 그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겠죠. 뭘 하죠? 경기를 그리겠죠. 줄긋기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얼로그의 본질적인 것들이 훼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은 프락시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데코레이터는 여러 개의 데코레이터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줄도 꺾고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기능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프락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물론 프락시를 굳이 중첩해서 사용하겠다면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프락시들을 합쳐놓은 거고 데코레이터는 원래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기능들을 추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그림을 보면